파일, 뉴. 다음 우리는 A4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좀 작게, 너무 크지 않게. A4. 여기 보시면 프린트로 들어가시면 돼요. 리센트 내가 사용한 거, 세이브 저장한 거, 포토 사진, 그 다음 프린트. 프린트에 보시면 여기 A4가 있습니다. A4, 그 다음에 요거. 그러면 여기에서 가로 세로가 나오죠. 세로 300dpi RGB 컬러. 해상도죠. 레졸루션은 해상도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모니터 해상도는 72dpi입니다. 72ppi. 일반적으로 모니터는 72pp이입니다. 여러분들 휴대폰도 72pp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다 72pp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출력용, 즉 프린터용 해상도가 300pp이입니다. 그래서 300으로 맞추고 단위 밀리미터 체크하고, 그 다음 컬러 모드 RGB인지 CMYK인지 그레이인지 체크하고, 그 다음 배경은 화이트, 그리고 크리에이트. 자, 하나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 마큐 툴을 쓸 건데, 이 마큐 툴을 쓸 건데, 여기 스타일에 보시면 노멀로 돼 있을 겁니다. 노멀이고, 그 다음에 옵션을 보면 픽스 레이소가 있고 픽스 사이즈가 있습니다. 픽스 레이소는 비율이죠. 레이소가 비율이죠. 그러니까 비율을 고정합니다. 픽스 사이즈는 크기를 고정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픽스 레이소 그러면 1.6 대 1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자, 맞춰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전체 크기를 하나 지정해 주세요. 전체 하나. 그 다음에 가이드를 가운데다가 하나. 이렇게. 자, 다시 볼까요? 여기를 3등분을 해도 좋고, 여기를 3등분 해도 좋고, 여기를 4등분 하셔도 좋아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100이죠. 그죠? 그러면 700이네요. 700mm, 1400mm 이렇게 놓으면 3등분 되죠. 이해되시나요? 자, 확대.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기 어떻게 봐야 돼? 자, 700mm잖아요. 그러니까 가이드를 쭉 당겨서 700mm 하나 놓고 다시 1400mm 이렇게 1400에다가 가이드 1400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가이드가 3개 뽑혀 나왔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잠깐 맞는데 픽셀이 밀리미터로 다시요. 자, 보시죠. 여기 70. 에다 하나 놓고 자, 이렇게 140에다 하나 놓으면 화면이 정확하게 3등분 된 거 보이시나요?
이해되시죠? 제가 실수한 게 여기 단위가 픽셀로 되어 있었는데 잊어버렸네요. 밀리미터. 자, 밀리미터로 놓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나눠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마큐 툴로 요 중간에 가이드를 넣고 싶어요. 요 중간에. 그럼 마큐 툴을 일단 노멀로 놓고 마큐 툴을 이렇게 하나 그려 보세요. 그리고 가이드를 끄집어내면 이렇게 중간에 딱 오스냅이 걸립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크게 그리셔도 돼요. Alt키 눌러서 뺄 수 있잖아요. 자, 어떤가요? 그러면 오스냅을 이용해서 6등분한 거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먼저 세로를 나눌 건데 저는 4등분을 할 겁니다. 자, 얘를 다 지울 겁니다. 뷰 메뉴에 보시면 여기 클리어 가이드요. 뷰 메뉴에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랍 가이드, 클리어 가이드 보이시죠? 네, 클리어 가이드. 가이드를 다 지웠습니다. 그리고 4등분 할 겁니다. 자, 3등분은 이해가 돼요. 근데 4등분은 조금 어렵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마큐 툴을 그린 다음에 가운데다가 걸어놓고 다시 또 마큐 툴 누르고 가운데 다시 마큐 툴 쓰고 다시 한번 또 가운데. 아이고. 자요. 그러면 4등분 된 거 보이시나요? 자, 4등분으로 바꿔보시죠. 자, 이번에는 아까도 조금 아까 했듯이 픽스 레이소를 1.6대 1로 하고 이 아래서부터 제가 채워나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만약에 이동 툴을 해버리면 이거는 뜯겨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뜯겨 나가는 거예요. 이동 툴은 뜯겨 나가는 거고 마큐 툴을 선택하게 하면 요건 마큐만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천천히 하세요.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끝에 조금 남을 겁니다. 자, 그럼 어떤가요? 다 그리드가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그리드를 만들어 보시죠. 자, 제가 마큐 툴에 요 사이즈를 1.6대 1을 썼습니다. 그죠? 왜 1.6대 1이라고 했을까요? 1.6대 1. 건축이나 이런 쪽에 미술이나 건축이나 이런 쪽에 보면 황금 비율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가장 우리가 뭐 아름답다 또는 보기 좋다라고 느껴지는 비율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데 그게 1.6대 1 요 정도 돼요. 물론 이제 소수점 밑으로 조금 더 있기는 한데 대략 1.6대 1이 가장 보기 좋은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는 가이드를 만들 때 이렇게 그리드를 만들 때 1.6대 1을 써요. 그러면 어떻게 놓든지 간에 그냥 가장 보기 좋은 비율로 손쉽게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판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 그 다음에 조금 기획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봤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로 기획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을 이제 채워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먼저 한옥을 기본으로 한 걸 해볼까 합니다. 한옥이요. 그러면 한옥 제일 위쪽에는 대체적으로 비주얼이 이렇게 들어와요. 비주얼이요. 다시 말하면 투시도라든지 조감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오게 돼요. 한눈에 봐도 아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 그 비주얼이 바로 맨 위에 들어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사람이 이 페이지를 보면 여기를 제일 첫 번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번째로 보게 되고요. 시선의 방향이 이렇게 세 번째,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게 된답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된대요.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 여러분들 책이 어떻게 돼 있나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여져 있죠. 그 습관대로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옛날 지금 한 80대, 90대 된 할아버지들은 책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한자 책이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시선의 흐름이. 근데 우리 그분들한테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선의 흐름이 이렇게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오는 거고, 그 밑으로 비주얼이 오고, 본문 내용이 이렇게 오고, 이렇게 내용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홈페이지 디자인하는 거 한번 보셨나요? 혹은 전단지나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회사 로고가 어디 있던가요? 회사 로고요. 자, 예를 들어서 어디가 좋을까요? 네이버? 네. 얘네들은 여기 없네. 보통 이제 여기가 제일 상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홈페이지를 읽을 때 이렇게 읽어요. 그 다음에 대충 내용을 대각선으로 읽고 이렇게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회사 소개라든지 맨 아래쪽이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맨 위쪽도 자 보세요. 네이버 로고 나오죠. 왜냐하면 시선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그래서 여러분들 비주얼이 오게 됩니다. 비주얼과 이것에 대한 제목이요. 자, 그러면 저도 여기다 비주얼을 하나 갖다 놔 보도록 하죠. 한옥이니까 한옥을 주제로 한 비주얼, 투시도나 아니면 뭔가를 하나 갖다 놔 보죠. 자, 제가 이렇게 갖다 놔 봤습니다. 이걸 전체 다 꽉 채워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가이드를 이용해서 일부만 채워도 좋고, 저는 전체 다 채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비주얼을 쓸 거예요. 여기까지 쓸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돼요. 자, 저는 여기까지 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마스크 툴을 넣고, 자, 다시 픽스레이서 풀고 노멀로 바꾸고, 여기에 뭔가 잘못되어 있네. 자, 여기에 그럼 어떤가요? 여기에 검정색이 들어갔으니까 이 아래쪽은 마스크 때문에 감춰졌겠죠. 위치를 잡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 쇠사슬을 풀어버리면 따로따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선택하고, 자, 이동 툴로, 자, 적당한 위치를 잡아주면 어떤가요? 자, 위치가 잡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네, 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상단 비주얼이 들어갔군요. 자,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내가 이동해 봅니다. 그러면 비주얼의 위치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비주얼이 넓어졌군요. 이렇게 비주얼의 위치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비주얼을 한번 잡아 보실까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뭘 넣어줘야 되냐면 이제 제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판넬의 제목,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를 넣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의도를 어떻게 넣을 건지 이제 그건 전에도 잠깐 이야기했었지만
형이 상학적인 주제를 잡아서 의도를 넣으라고 했었습니다. 형이 하학적으로 잡지 말고 형이 상학적으로 해서 호기심을 가질 만한 그런 단어를 써서 넣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자를 쓰고 제가 한자를 써봤습니다. 안 나오네요. 그럼 메모장 열어서 실휴자 쓰고 제가 여기다가 붙여놓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글씨가 보일 수 있도록 어떤 효과를 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펙트 효과를 줍니다. 제가 한글로 그냥 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펙트를 넣어주면 되죠. 어떤 이펙트를 넣을 건지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배경하고 현재 글씨하고 맞추어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드롭 섀도우를 좀 써볼 겁니다. 드롭 섀도우가 그림자죠. 그림자를 넣고 햇빛은 120도 방향에서 올 거고, 자, 사이즈를 좀 퍼뜨릴 거고,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잘 안 보이니까 하나 더 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스트로크, 테두리요. 자, 테두리를 센터가 아니라 아우터로 줄 겁니다. 바깥쪽으로요. 그리고 크기를 주면 이렇게 풍선 글씨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보다 더 진한 녹색, 이렇게요. 그 다음에 다시 텍스트를 이용해서 옆에다가 제가 글씨를 썼습니다. 사이즈도 적당히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글씨 색은 눈에 잘 띄게 흰색에, 그 다음에 스트로크 이용해서 이번엔 사이즈 작게, 그래야 표시가 나니까 제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텍스트를 한번 써보시죠. 자, 제가 이렇게 대략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 프롤로그 같은 것들이 조금 들어가면 좋겠죠, 그죠? 여기에 요 밑에 달든 이 밑에 달든 여러분들이 편한 자리에 프롤로그를 달아주시면 좋아요. 자, 저는 그냥 대충 내용을 적어서 넣어놓을 겁니다. 여기 안 보이게. 글씨 조그맣게 해서 프롤로그를 적어줄 겁니다. 안 보일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언뜻 생각이 안 나는 프롤로그니까 그냥 간단하게 저는 애국가 정도로 해서 넣어 놓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편하신 대로 넣어 보세요. 색깔이 검정색, 흰색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잘 안 맞네요.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프롤로그를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씨가 잘 보이도록 역시 스트로크를 좀 넣어 볼까요?
자, 스트로크. 그러면 글씨가 좀 잘 보이겠죠? 색상도 그냥 평이하게 흰색으로 바꿔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프롤로그를 요 밑에다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저는 밑에다 달았는데 위치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한번 잡아보세요. 자, 그 다음엔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사이트 맵이요. 위치요. 이 현장에 대한 위치를 표기해 주는 것. 그러니까 향이라 그러죠. 향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그러니까 사이트 맵을 여기다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맵을 한번 넣어 볼까요? 그 다음에 파란색에 대한 채도만 빼볼까요? 자, 그 다음에 다크. 적당히 넣고요. 색상이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자, 회색 톤으로 조금 바꿔볼까요? 제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사이트 맵이 여기 들어가겠죠? 마음에 안 드는데 너무 진하고 너무 튀고. 자, 일단 스트로크도 한번 넣어보죠. 스트로크보다는 자, 이렇게 해보죠.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가이드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놓죠. 검정색을 칠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 가이드 부분에 대해서 자,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프롤로그를 여기다 이렇게 놔봤습니다. 그러면 조금 디자인적인 요소가 잡혔나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디자인적인 요소를 좀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가셔도 좋고 이렇게 가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의 방향이 어떻게 가든지 간에 그건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이렇게 가셔도 좋고, 혹은 레이아웃을 이렇게 짜셔도 좋고,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끝에 가서 이렇게 나가기만 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왜냐면 시선의 흐름 자체가 이렇게 흐른다 그랬죠? 이렇게 흐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끝에 가서 이렇게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 중간에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잡혔어요. 그 다음에 사이트 맵하고 이렇게 흘러나가면 돼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잡히냐면 보통 매스 스터디가 여기 잡히게 돼요. 이 건물을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어떻게 디자인을 했는지, 건물의 외관을 어떻게 잡았는지, 디자인에 대한 방향성, 이걸 왜 이런 디자인으로 잡았는지, 이런 매스 스터디 같은 것들이 보통 이 앞쪽에 오게 돼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자, 요걸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자, 저는 이렇게 사이즈를 맞춰서 이런 매스 스터디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오면 좋아요. 이렇게 매스 스터디를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잡아보시죠. 이와 같이 이제 뭐 개념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이런 개념들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매스 스터디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계속 타당성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뭐 이런 다이아그램을 이용한 타당성, 그 다음에 매스 스터디를 이용한 타당성,
자기가 원하는 이런 주제 또는 타당성을 계속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난 이래서 이걸 써야 돼, 이렇게 디자인해야 돼 라고 하는 타당성을 자꾸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3칸이니까 이 정도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이제 동선에 대한 타당성입니다. 이렇게 동선이 좋고요, 이렇게 동선이 좋고요, 그래서 이거 써야 돼요, 이렇게 디자인해야 돼요 라고 하는. 자, 처음에 이제 매스 스터디가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는 조닝이나 동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자, 이런 동선도 괜찮습니다. 이렇게요. 집 전체에 대한 동선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넣어 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런 스터디도 좋아요. 이렇게 해도 좋아요. 자, 보세요. 이런 거 어때요? 좋잖아요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너무 크면 이제 마스크로 씌워버리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동선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죠. 조금 떨어지긴 했네요. 그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또 뭘 주시면 좋냐면 자, 이론적인 바탕들, 동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매스 스터디라든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왔다면 그 다음에는 뭐가 들어오냐면 이제 투시도라든지 도면들이 들어오면 됩니다. 위에는 이론적인 바탕, 그 다음에 도면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도면들이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도면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도면들 이렇게. 지금 반드시 따라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시간 드릴게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도면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들어오시면 됩니다. 뭐 평면도, 사이트맵, 그 다음에 그거에 해당하는 인면도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오면 돼요. 자, 이런 도면들이 들어왔으면 그거에 따르는 이제 그래픽이 들어오면 좋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그래픽을 넣으셔도 괜찮아요. 반드시 뭐 도면, 그래픽 이게 아니고 도면과 그래픽이 함께 섞여 있으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꼭 한 칸 아니어도 괜찮아요. 2칸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얘 지우고 제가 여기다가 그래픽을 이렇게 좀 크게 배치하고 싶어요. 그럼 그래픽을 이렇게 크게 배치하시면 돼요. 얘를 다큰으로 놓으면 이렇게 도면과 함께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그래픽을 안에다 넣고 그러면 모양이 조금 잡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배치를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는 이제 이런 주단면도가 이렇게 들어오면 됩니다. 주단면도가 제일 아래쪽에 이와 같이 들어오게 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주단면도가 들어오게 되면 자, 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